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시 뉴스를 진행할 박장보입니다. KBS 간판 뉴스인 9시 뉴스의 앵커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앵커 교체 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방송에 임박해 나왔습니다. 3년 넘게 방송해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체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특집 일라디오 저녁을 진행하게 된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진행자가 돌연 하차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PD는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의 임명을 제거한 지 3시간쯤 뒤 아직 발령도 나지 않은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가 전화를 걸어 진행자 교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PD들은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황당한 통보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KBS의 주요 보직 33명의 인사도 결정됐습니다. 박민 신임 사장이 첫 출근도 하기 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먼저 한 셈입니다. 취임식 연단에 오른 박 사장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잃은 KBS가 위기에서 벗어날 길은 뼈를 깎는 개혁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기의 시장을 변화해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재창조 수준의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취재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노조는 정권의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대거 등용됐다며 이는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권의 낙하산이 편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질 수 있는 자들만 직원으로 갈라치게 하는 그 시작입니다. 박민 신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임기는 해임된 김희철 전 사장의 잔여 기간인 내년 12월 9일까지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임명을 제거한 어제 아직 정식으로 인사 발령도 나지 않은 KBS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가 특정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하차시키라고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라디오 조합원들은 어제 저녁 8시가 넘은 시각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가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전화해 주진우 앵커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는 연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 앵커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발령도 나기 전에 간부가 제작진에게 전화해 앵커 하차를 통보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경우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박민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라이브의 일벌백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하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조치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왜곡, 가짜, 조작 이거 그대로 놔도 되는 겁니까? 주진우 라이브는 실제로 행정 제재를 많이 받고 KBS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정도가 지나치다면 이것은 일벌백계의 책임을 지어야 다음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KBS 메인 뉴스 진행자 이소정 앵커는 어제 저녁 전화로 하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주말 메인 뉴스 박주경 앵커도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인터뷰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어쩌면 마지막 손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아침 뉴스 뉴스광장 1일 오후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 진행자가 하차한 바 있습니다. 박 사장이 취임한 오늘부터는 더 본격적인 개편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가 편성표에서 빠지고 이 시간에 대하 사극 드라마인 고려 거란전쟁과 개그 콘서트 재방송이 편성됐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를 봤더니 말이죠. 더 라이브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짜 뉴스예요? 이 가짜 뉴스로 신고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진행자가 모르는 프로그램 폐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오늘 아침에 이번 주 더 라이브 결방된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최경영 기자의 후임으로 진행을 맡았던 김기화 기자도 오늘 오전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민 사장은 오늘 오전 취임식에서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영방송을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번 진행자 교체 등 조치는 방송법에도 위배된다며 사측과 보직 내정자들이 인사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하게 방송 편성과 그 내용에 개입하려 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KBS 사장에 지명된 박민 후보자. 언론계의 가짜뉴스가 진실을 압도한다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발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일보 재직 시절 쓴 칼럼이 오히려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소위 그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막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거의 찬양 일변도예요. 신문에 있을 때 제 정치적 소신을 밝힐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KBS 사장으로 돼서도 정치적 소신으로 KBS를 운영하려고 했다면 안 왔겠죠. 야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지금 박민 후보께 맡긴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은 그동안 KBS 이끌어왔던 경영진들 비롯해서 다 이제 징계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아직 취임을 안 해봐서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취임 전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의 친분이 사장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하고 어떤 관계세요? 대학교 선후배입니다. 동관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부를 때 있지만 주로 이선배. 여당은 KBS가 편향돼 있다는 박 후보자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예 KBS를 정말 공영방송 KBS를 리셋하자 우리 사장님 후보자께서 그런 다짐을 하고 또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망 경영을 좀 제대로 뿌리 뽑고 좀 제대로 KBS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진짜 주요 임무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해명한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주장하며 퇴장해 한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